이 영상은 백진삼의 후원을 받아 제작하고 있습니다. 산삼 건강식품 전문 브랜드 1위 백진삼. 백진삼은 이런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건강 관련 제품을 드시고 효과를 못 보신 분, 기운 없고 체력이 딸리시는 분, 잠을 자도 늘 피곤하신 분, 입맛이 없으신 분. 네, 백진삼은 품질에 대한 자신감으로 섭취 후에 7일 이내 효과가 없을 시에는 100% 환불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간단하게 네. 이번 라운드 정리하면서 울산과 포항의 개막전 경기였습니다. 아니 경기 내용은 뭐 둘 다 나쁘진 않았다고 봐요. 왜냐면 일단 ACL을 통해서 두 팀 모두가 다 몸을 다 어느 정도 풀었다는 게 또 드러났거든요. 근데 보통의 팀들은 이 몸이 덜 풀린 팀이 많았는데 확실히 두 팀은 ACL 두 경기를 치러서 그런지 몸이 쭉쭉 나가는 모습도 그렇고 경기력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울산도 뜻대로 경기가 풀리지 않았지만 그 한 방, 아타루의 뭐라 그래야 돼, 크로슛, 네, 그거 한 방으로 인해서 울산이 승리하는 제가 형입니다. 네, 그런 경기를 했고요. 포항은 지금 그 박태하 감독이 늘 말한 대로 경기력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 이 결과를 따내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조르지 선수는 프리뷰에서도 골 빼고 다 보여줬다고 하는데 도대체 골을 언제 넣을 건지 넣긴 했지만 뭐 그런 뭐 취소되는 상황도 있긴 했지만 거기도 좀 아쉬웠고 특히 아스프로 선수가 이날에 어떻게 보면 엑스맨이었죠. 네, 그 장면 하나로 인해서 팀이 굉장히 큰 피해를 보는 그래서 그 댓글 보니까 뭐 아스프로 보고 세미 프로라고 프로를 라임을 맞춰서 했던데 아스프로는 사실 처음에 데려올 때부터 이 선수가 이제 뭐 3번이다 4번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순번이 그만큼 뒤로 밀려났던 선수인데 앞에 있는 선수들이 영입이 안 되면서 아스프로를 데려왔고 근데 이 아스프로가 울산전에서 살짝 지금 뽀록이 난 게 아닌가 실력이. 어쨌든 울산이 계속해서 좀 승리를 하면서 승점 뭐 지금 아침도 다 이겼고요. 그다음에 이번 경기까지 승리를 하면서 확실히 승리 DNA를 챙겼다. 그렇게 썩 100% 경기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져갈 경기를 계속해서 챙기고 있는 거는 분명히 울산의 힘이고 어쨌든 홍명보 감독 리스크가 분명히 있었었는데 일단 그분을 잘 넘겼기 때문에 그날도 걸게 보니까 완전히 울산 팬들 많이 진짜 화가 나셨었더라고요. 근데 걸기 글씨 너무 잘 썼고 내용도 알찬. 벌써 그래서 올해 걸개라고 다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울산은 영입한 선수들이 빠르게 팀에 녹아들면서 했고 이제 외국인 선수들이 서서히 가세하기 시작하면 더 좋은 컬러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 고승범 확실히 잘 영입한 것 같아요. 그죠? 그 팀에 딱 필요한 역할이었고. 근데 고승범 선수가 영입하면서 저는 항상 그 예전에 카즈키가 오고 나서 고승범이 살아났거든요. 근데 이제 울산에선 고승범이 온 다음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규성이 좀 살아난 것 같아요. 이규성의 장점이 타락박 같은 거를 굉장히 잘하는 선수인데 오는 길에도 뭐 울산이 울렸더라고요 영상을. 근데 이날도 그게 굉장히 잘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포항의 젊은 미드필더들은 막 마음이 급한데 이규성은 설렁설렁하는 것 같으면서도 이 타락박으로 다 벗겨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울산의 페이스대로 경기가 끌어갈 수 있었던 거는 저는 이규성의 공이 굉장히 컸다. 그러니까 고승범 선수 같은 타입이 있으면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대전도 마찬가지인데 이수민 선수 들어가니까 김준범 선수가 확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효과들이 있어요. 기술적인 선수들이 그치. 선을 훨씬 더 좋아지는. 따로 수비형 미드필더 두지 않고도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할 수 있었다. 고승범 진짜 물건이다. 김민우 선수도 확실히 활동량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동희 선수는 뭐 나중에 정신을 못 차리는데 힘들어서 꼭 필요한 존재라는 거를 알게 됐습니다. 김민우 선수 같은 선수가 팀에는 꼭 필요한 선수다. 어쨌든 뭐 울산이 근데 득점 면에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던 경기이긴 한데 이날 포항이 좀 아주 수비적으로 나섰던 부분들이 있어서 켈빈이나 마테우스 선수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테우스 선수는 특히 약간 브라질 6번 스타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베르단 같은 유형은 아니어서 약간은 조금 미세한 조정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내부 이야기를 좀 들었었고요. 켈빈 선수도 좀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날 아예 엔트리가 없었죠. 엔트리에 나오지도 않았고요. 어쨌든 포항은 이날 오베르단 선수가 마침내 그라운드를 밟았기 때문에 역시 이 선수가 있고 없고의 포항의 차이가 엄청나게 크거든요. 그 오베르단이 있는 박태하 축구가 어떤 모습일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포항은 계속해서 아스프로까지 빠져나가는 다음 경기 뛸 수 없는 상황이라 박찬용, 전민광이 서야 되는 상황인데 수비 쪽에 대한 부담이 분명히 좀 있기는 합니다 지금. 일단은 하루빨리 포항 입장에서는 조르지가 일단은 마수거리포가 터져야지 뭔가가 조금 풀릴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그런 경기. 전북과 대전전 1대1로 이겼습니다. 대전이 그 연습 경기 결과가 상당히 안 좋았어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승부에 저희가 예측할 때 이제 하는 게 이제 연습 과정이나 과정이나 이런 것들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대전이 사실 되게 안 좋았었어요. 네. 그래서 이거 점유율 축구한다 그러고 포백한다라는데 이거 좀 문제가 좀 있어 보이는데 하는데 오히려 조유민 선수가 빠져나간 게 원래 색깔로 돌아가게 되는 계기가 되어버려서 이민성 감독 오기 전에 통화했는데 딱 그러더라고요. 무슨 점유율이에요. 무슨 퍼백이에요. 우리 하던 대로 머릿속에 싹 지웠어요. 우리가 하던 대로 하려고 그랬는데 이래 그렇게 나가서 잘했어요. 너무 잘했어요. 네. 이수민 선수 칭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원래 있었던 선수 같아. 저는 사실 이수민 선수 되게 좋은 선수라고 생각하긴 했지만 진짜 너무 진짜 좋은 선수였어요. 아니 포지셔닝도 굉장히 좋은데 그 순간순간 지시하는 것도 굉장히 저는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김준범과 옆에 리더더라고요. 김현서 선수를 끌고 가는 힘이 이런 여유가 생겼나? 아마도 국대 효과겠죠 아마도. 그래서 이날 대전 영입한 선수 다 좋았습니다. 박진성 선수도 괜찮았고요. 네. 홍정원 선수는 대구에서 보여줬던 그 안정된 3백 리딩 능력을 다시 한번 보여줬고 이정택 좋던데? 이정택 좋더라고요. 이거 오자마자 뛰어도 되나 싶은데 잘 뛰어서 풀타임으로. 그래서 지금 이민성 감독 이정택이 생각보다 너무 괜찮아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아론을 측면으로 돌리는 걸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원래 아론 선수가 풀백 윙백 출신이거든요. 네. 아론 선수가 크로스가 상당히 좋다고 내부적으로 평가가 되게 좋았는데 말씀하신 대로 대전은 지금 3백이 통으로 바뀌었는데 오히려 이민성 감독은 훨씬 더 만족을 하더라고요. 아론 선수 확실히 좋고 홍정원 좋고 이정택 좋더라. 여기 구택 얘기 또 빼놓을 수 없죠. 마무리. 사실상 영입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왜 티아고를 보냈는지 확인할 수 있었던 이민성 감독이 왜 이렇게 구택을 좋아했는지 확인할 수 있었던 심지어 100%가 아니었습니다. 한 80%였다고 하는데 구택 선수가 공을 지켜주는 힘, 버텨주는 힘, 그다음에 달릴 때 스피드도 있었고 수비 가담까지 잘하고 마무리까지 잘해줬기 때문에 지금 여기 레안드로도 살았고 대전은 여러모로 지금 굉장히 좋은 흐름 속에 첫 경기를 물론 승리하지 못했지만 첫 경기를 마무리를 했고요. 많은 분들이 여쭤보시는데 대전의 그 마지막 용병 어떻게 돼가느냐. 만 기자가 대렉이라고 얘기를 했었었는데 빠그라졌습니다. 다쳤다는데? 모든 지금 대전이 하려고 했던 외국인 선수들이 전부 다 안 됐습니다. 델라토레인가 뭐 그런 일도 있었고. 근데 지금 어떻게든 마지막까지 영입을 하겠다는 뜻을 보이고 있어서 마지막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아갖고 오늘 아마 결정을 내려야지 그죠? 비자 받고 그렇죠. 오늘 내일 마무리해야 돼요. 입국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급하게 결정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근데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그 선수가 누군지는 파악이 되지 않고 있는데 저희가 알고 있었던 리스트는 전부 다 실패를 했답니다. 전북은 포항과의 ACL 1차전을 보고서 상당히 기대를 했었고 좀 나아진 모습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 그 이후로 펼쳐진 경기에서 계속 그러거든요. 지금 특히 중원에 대한 부분이 상대가 계속 3미들에 가까운 숫자로 나오는데 숫자가 계속해서 밀리면서 하고요. 수비 쪽에서도 좀 지원이 전체적으로 좀 아쉬운 느낌. 그러니까 앞쪽에서 같이 눌러줘야 되는데 그게 좀 안 되면서 뒷공간이 털리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전북이 좀 답답한 경기 양상이 많이 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불안한 게 어쨌든 작년도 김상식 감독이 첫 번째 경기에서 괜찮은 모습 보였다가 이제 흔들리면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로 아주 전반기를 통으로 거의 날려버렸다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 되는데 저는 내일 만약에 울산과의 경기에서도 만약에 전북이 불안한 경기력을 보이거나 아니면은 승리하지 못할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페트레스쿠 감독에 대한 이 우려에 대한 목소리가 훨씬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전북에서 티아고를 향한 공격 루트가 너무 단조롭더라고요. 물론 송민기 선수가 나온 뒤로부터 굉장히 잘 풀렸는데 송민기 선수 등번호 10번 달고 있잖아요. 이제 10번 같아요. 송민 선수는 예전에는 좀 윙어에 가까운 플레이를 펼쳤는데 이제는 조립하는 부분, 경기 풀어나가는 거 이날 경기에서도 좋은 패스는 송민기 발끝에서 상당히 많이 나왔거든요. 오히려 계속해서 측면이 안현범 선수가 없었을 때 잘 풀리지 않는 게 좀 많아요. 맞아요. 구단에서도 김태환 영입한 게 윙으로 쓰려고 했던 게 사실 맞거든요. 많은 분들이 연습 경기에서는 안현범이 거의 다 윙백이었다 그러는데 그때는 김태환 선수가 없었기 때문이었고 김태환 선수가 어쨌든 왔을 때는 안현범 선수가 윙어로 나올 텐데 안현범 선수 이외에 지금 생산적인 윙어가 없다는 거. 에르난데스가 또 부상이기도 하고. 맞아. 그 와중에 화장실로 갔어. 점점 좀 캐릭터가 독특해지는 것 같아요. 한계가 있었고 라인업 자체도 문선민을 풀타임을 과연 뛰게 하는 게 맞는지
예, 문성민이니까 활용도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법이 있을 텐데 초반부터 너무 수를 다 쓴 게 아닐까. 뭐 여러 가지 장면 중에 하나는 박진성과 김태현 선수의 몸싸움 장면 상당히 인상적이었는데 예, 뭐 뒤에도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박진성 선수가 긁은 거죠 사실 그 장면은 긁었다고 봐야겠죠. 잘 알고 있는 거죠 뭐 박진성 선수도. 그러니까요. 네. 예. 전북은 이 세 경기를 치렀는데 그 장밋빛 전망보다 약간 좀 물음표가 좀 붙어서 네.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스쿼드가 워낙 좋아갖고 여러분 쉽게 뭐. 그러니까 이민성 감독도 그 얘기하더라고요. 흔들리지 야, 않아. 후반에 있는데 송민규, 이동준, 이수빈, 안현범 들어가는데 뭐 어떻게 하지를 못하겠다 그러더라고요. 봐봐 아예 안 뛴 선수가 정우재, 이재, 맹성웅이야. 그러니까 아니, 이게 전북의 힘이에요. 전북이 네. 축구적으로 조금만 더 만지면은 올해 스쿼드는 진짜 괜찮거든요. 진짜 밸런스가 그러니까, 좋아요. 그러니까 지난 2년간 사실 김상식 감독 시절에는 그 스쿼드 밸런스가 좀 많이 깨졌던 부분이 있고 공격적인 부분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 확실히 좋아졌거든요. 그 부분은 어쨌든 그렇고 대전은 어쨌든 지금 팀 컬러 말씀을 좀 드리면 이창근 선수는 다음 경기 때 복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톤 선수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데 베스트 전력으로 조만간 뛸 수 있는 게 대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준서 선수도 잘했습니다. 네, 그 말도 아까 좀 하고 싶었는데 타이밍 놓쳐서 다음 경기 광주 서울전 가볼까요? 네, 광주 서울전. 이거는 전반전을 보면 아마 뭐 공감하실지 모르겠지만 가패세 가패. 저는 그게 생각났어요. 예전에 광주가 인천을 5대0으로 이긴 경기. 네, 그때 전반전이 생각났습니다. 정말 상대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끔 상대가 계속 실수를 하게끔 유도를 하고 빠른 템포의 공격으로 상대를 진짜 말한 대로 창기자 말한 대로 가패하는 수준의. 근데 그 장단점이 동시에 드러났죠. 뭐 탈압박 그리고 패스 연결, 하프 스페이스 공략 이런 게 정말 다 잘 들어왔는데 더 좋아졌어. 아니 더 좋아졌다기보다는 많은 분들이 그 얘기하더라고요. 서울이 이날 좀 너무 안 좋았다. 예, 광주가 잘하기도 했지만 네. 서울이 좀 아쉬웠다는 반응이 좀 많았었어요. 네. 마무리가 작년이랑 똑같아. 마무리가 안 됩니다. 이기균 슛 외에는 슈팅을 정말 많이 때렸는데도 결국엔 득점이 되지 않으면서 사실 전반에 경기력만 봤을 때는 2골차, 3골차가 나왔어야 돼요. 광주 입장에선. 그래서 이정현 감독이 그래서 열이 받았던 것 같은데 그 정도로 일방적인 경기였다. 그런데 후반전에는 김기동 감독도 당할 수만 없죠. 그래서 선수 교체 앞에 일류첸코 박아두고 이선에도 변화를 주면서 광주가 전반만큼은 또 못했습니다. 후반에 체력이 떨어지기도 했고. 확실히 근데 김기동 감독이 상황을 보고 대처하는 능력은 최고죠. 확실히 탁월해요. 네. 이날 경기도 사실 완전히 무너지는 경기였는데 후반 조정을 통해서 약간의 변화를 주면서 흐름을 바꾼 건 팩트예요. 네. 근데 거기다 풀백이 사실 계속해서 공략 포인트였는데 이 풀백이 조금 안정감을 가져오면서 후반전에는 그래도 반전의 어떤 좀 기틀을 좀 마련하기도 했고 결과적으로 스코어는 2대0이었지만 서울도 막판에 한 10분 15분 정도는 서울 어떤 김기동 감독이 원하는 축구를 조금은 보여줬다. 근데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멤버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딱 경기 보면서 작년이랑 경기력이 똑같지. 그리고 라인업을 봤더니 작년이랑 똑같은 멤버니까 아무리 감독이 바뀌어도 선수가 거의 그대로인 거예요. 조용욱 선수 정도만 들어오고 저는 김기동 감독이 한 번은 기회를 준 게 아닐까. 왜냐하면 그 선수들도 같이 끌어올려줘야 되고 동시에 새롭게 영입된 선수들 약간 적응하는 시간이 좀 필요하잖아요. 자기 축구도 좀 입혀야 되고 그래서 최준호 선수 아예 안 데려오고 류재문 선수도 이날 투입 안 하고 이런 과정이 있었던 게 아닌가 이런 좀 추정을 해보는데 서울 영상 보면 그게 나와요. 김기동 감독이 왜 이렇게 조급한지 모르겠다. 그래서 김기동 감독의 축구를 아까 어떤 분께서 말하는데 그 색깔이 드러나려면 좀 확실히 시간이 좀 더 필요한 게 아닌가. 네. 일단 백포 라인이 다 못했어요. 일단 권한규 특히 좀 안 좋았고, 권한규 안 좋았고, 네. 허리도 물론 마찬가지였지만 네. 이정현 감독에 대해서는 모든 분들이 다시 한번 인정이 되는 게 저는 사실 광주 보면서 이번에 놀랐던 게 뭐냐면 이정현 감독이 데려온 선수들이 또 다 터졌어요. 그러니까 이거 완전 반대였잖아. 최경록, 가브리엘, 포포비치 다 잘했어요. 맞아요. 다시 말해서 김진호도 김진호도 그렇고 뭐 안혁 선수도 마찬가지고. 사실 감독이 할 수 있는 게 팀을 만드는 거 그다음에 좋은 선수 데려오는 거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한 역할인데 데려온 거 사실 가브리엘은 연습 경기를 제가 봤거든요. 안 좋았다며. 감독도 좀 시간이 걸릴 것 같다라고 했는데 웬걸 졸라 잘해. 깜짝 놀랐어요. 공을 절대 안 뺏겨요. 제가 어제 통화했거든요. 가브리엘 뭐예요? 그랬더니 걔가 다른 경기 잘했을 때 그랬어. 그래서 네가 했을 때 못한 거야. 이러더라고요. 네가 봤을 때 못한 거라고. 진짜 공 안 뺏기는 팔라시오스 같았어. 너무 좋아. 거기에 최경옥 선수 사이사이 들어가고 놔주고 뛰고 하는 거 기가 막히. 정호연은 물이 더 올랐고요. 네. 정호연 선수는 진짜 국대를 가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진짜 그 정도고 이익윤 선수도 이정현 감독 얘기한 대로 한 단계씩 성장하는 분위기고 진짜 빅톨 선수만 잘 녹아든다면 사실 빅톨 선수는 레떼로도 좋고 굉장히 큰 기대
있는 돈 중에는 제일 큰 돈을 쓰고 데리고 온 선수이기 때문에 거기만 잘해 준다면 광주는 올해도 광주 할 것 같습니다. 야, 진짜. 그러니까 서울이랑 아예 정반대죠. 여기는 새로운 선수 거의 다 투입해 갖고 그 개막전부터 성과를 냈는데 그만큼 준비가 잘 돼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 소문도 거짓말이 아니었던 게 전지훈련 때 본 분들이 다 광주 좋다. 애들 선수들 많이 바뀌었는데도 똑같이 잘한다. 폭이 넓어요. 어, 빅토리 약점이 하나 있는 게 굉장히 키가 큰 선수인데 발밑이 좋아서 자꾸 내려와서 플레이를 해. 네. 빅토리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고 링가드 데뷔했죠. 아, 링가드 짧은 시간 출전했는데 저는 다 보여줬다고 봅니다. 링가드가 할 수 있는 것. 일단은 뭐 생각했던 것보다 몸이 뭐 느리거나 아주 뭐 몸 상태가 뭐 물론 100%는 아니겠지만 그냥 이 정도 레벨에서는 충분히 뛸 수 있을 정도의 몸 상태였다고 보고 크로스 2번도 괜찮았고 처음에 슈팅하는 그 의욕도 좋았고 근데 이거 반칙 그 야유를 받은 그 장면에 대해서는 일단 뭐 외국 언론을 빌어갖고 조금 비판의 목소리가 있지만 저는 그것도 링가드라고 보거든요. 하고자 하는 의지는 확실해 보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들 그 얘기하더라고요. 어. 야, 놀러 온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그 전에도 누가 기성용이었나 하여튼간 태클로 저질렀는데 안 맞았어요. 오우성이 잘 벗겨냈는데 링가드가 와갖고 어쨌든 간에 퇴장을 감수하고 이제 파울을 했단 말이죠. 그 크로스나 이런 뭐 스킬적인 부분보다는 그런 게 좋아 보였습니다. 아, 얘가 진짜 이기고 싶어 하는구나, 이 선수가. 심판한테도 계속 항의를 하고 계속해서 공을 달라 그러고 왜냐면 서울 선수들이 이날 전체적으로 그게 부족했거든요. 그런 게 막 되게 공을 받기 싫어하는 모습도 보였어요. 몇몇 선수들은. 왜냐면 공을 뺏기니까 자꾸 광주가 압박하니까. 근데 링가드는 계속 달라고. 뺏겨도 또 시도하고 그리고 내려와서 압박하고 그러다 벗겨내다가 정호연 경고도 끌어내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저는 생각보다 저 개인적으로는 기대가 많이 되는 들어 맞아요. 저 ABCD님 말처럼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그때도 일루첸코 슛도 나왔고 권한규의 중거리 슛도 나왔고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씩 출전 시간 늘려나가면 뭔가가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서울은 일단은 뭐 최준 선수 뭐 류재문 선수의 부상은 아니고 근데 1라운드 때 일단 오답 노트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2라운드 때는 저 개인적으로는 조금 변화가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술라카 선수도 대기를 하고 있고 홈 경기인 만큼 조금의 어떤 포메이션에 어떻게 보면 좀 큰 변화가 있을 수도 있겠다. 네.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강상우 선수는 여러분이 알고 계신 대로 일단은 외국인 커터 문제 때문에 일단은 나가야 되는 상황이고 근데 지금 4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3월 8일까지 이적 시장이어서 지금 시간의 문제지 강상우가 들어온다 그랬을 때는 K리그 여러 구단이 관심을 보일 것이고 강상우 선수는 그 서울이 했었죠. 최준 선수를 하기 전에 관심을 보였었죠. 그리고 조건도 알아보고 했었는데 일단 연봉이 굉장히 세다 보니까 조금은 접근성이 좀 떨어지는 선수지만 일단 들어온다면 서울 입장에서는 대박이죠. 뭐 일단 기량도 그렇지만 김기동 감독과의 어떤 케미가 거의 뭐 최고의 케미를 자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아마도 김기동 감독은 원하지 않을까. 어떻게든지 해달라고 하지 않을까 싶은데 좀 보시죠. 자, 인천과 수원FC 경기. 인천 수원FC전. 김은중 감독이 생각보다 빠르게 팀을 좀 단단하게 만들어놔서 사실 그 부분이 좀 많이 놀랐습니다. 사실 워낙 명단이 많이 바뀌고 멤버가 많이 바뀌어서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김은중 감독이 훨씬 이 팀을 만드는데 혹시 수비 조직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확실히 좀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라는 지금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어쨌든 그 경기 끝나고 통화를 했는데 권경원 선수에 대한 칭찬을 상당히 좀 많이 하더라고요. 확실히 경원이가 있으니까 다르더라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권경원 선수가 리딩을 해주면서 김태환 선수도 중심이 잡혔고 전체적으로 좀 안정감이 있는 경기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좀 공격적으로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는 좀 아쉬움이 좀 있더라고요. 몬레알 선수도 좀 시간이 좀 필요해 보였고요. 진동 선수도 기대했던 것보다는 사실 좀 그랬었고요. 역시 이승우 선수가 후반에 들어가고 나니까 그나마 좀 경기가 좀 풀렸던 모습인데 진짜 꾼이야. 이승우 선수가 확실히 이승우 선수가 이 팀에 있고 없고 차이가 좀 아직까지 있는 것 같습니다. 윤빛가람 선수도 전체적으로 좀 영향력을 보여주기에는 좀 그랬는데 어쨌든 전체적인 기동력 면에서는 확실히 작년과 비교해서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라 수원FC는 이 위쪽에서에 대한 부분만 조금 정리가 좀 된다면 좋은 축구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게 확실히 좀 보여주는 부분이 있는
인천전이 아니었나 싶고 인천은 전체적으로 경기를 좀 주도하기는 했었지만 여기도 역시 조금 마무리에 있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어요. 지기는 좀 쉽지 않은 경기였는데 마지막에 페널티킥 한 방으로 좀 결국 무너지게 됐는데 저는 이승우 선수가 세레머니를 좀 특유의 그런 댄스 세레머니가 아니어서 사실 좀 약간 이러고 봤었거든요. 근데 그 선택적으로 안겼다고 하던데 다들 왜냐면 여성 팬들도 있다 보니까 괜히 논란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딱 멈칫했어. 그리고 나서 뭔가 남성 팬한테 안긴 모습이 이승우 나왔습니다. 아주 귀엽고. 어쨌든 이승우 선수가 마지막까지 좀 연봉 협상이 좀 잘 안 됐었는데 이랜드가 마지막까지 좀 접촉을 했었던 게 팩트였어요. 결국에는 그날 밤 제가 아침에 11시에 사인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그때 막 이승우 선수 조인 KFA에 뭐 등록이 안 돼 있다고 막 얘기들이 되게 많았어가지고 근데 그 무렵에 어쨌든 사인을 하고 다음날 아침 9시까지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이승우 선수는 수원 FC 올 시즌 남게 되면서 올해 활약에 대한 부분을 좀 의지를 다졌는데 첫 경기부터 득점을 하면서 좀 좋았고요. 인천은 확실히 지난 시즌과 거의 흡사한 모습이었습니다. 일단은 부상자가 많아요. 지금 중원에 지금 이명주, 은포크로 꾸렸는데 지금 심진호 못 뛰고 김도혁 선수 못 뛰고 문지한 선수도 지금 김도혁이 크지. 뛰지 못하는 상황이고 이날 뛰긴 했지만 풀타임 소화하기는 좀 힘든 상황이어서 전체적으로 허리진 꾸리기가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일단은 계속해서 최우진, 홍시우 선수가 이날 좀 몇 장면에서 번뜩이는 부분이 좀 있었었는데 좀 아쉽게 마무리는 잘 못했었거든요. 여기서 얼마만큼 더 해주느냐가 결국엔 인천의 올 시즌 성패가 좀 좌우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 부분을 좀 잘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경기력은 저는 일단 뭐 지루하다는 분들의 의견은 어느 정도 동일하지만 인천 경기력은 인천이 이겼어도 상관없는 경기라고 보기 때문에 인천은 인천이다 정말. 딱 인천이 잘하는 축구를 했고 마지막에 이제 한 방으로 경기가 갈린 거지. 인천은 이대로 계속 갈 것 같습니다. 이날 경기는 왜 3-4-3 쓰냐고 말씀하시는데 이날 경기 미드필드가 좀 없어서 그랬습니다. 아마 좀 복귀하고 그러면은 다시 한번 3미들 쪽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강원 제주전 갈까요? 강원 제주전 가겠습니다. 강원이 일찌감치 일격을 때렸죠. 초반에 좋았습니다. 경기력도 좋았고 특히 이상원 선수가 제가 이제 프리뷰 준비하면서 이상원 좋다. 이 지금 윤정아 축구에서 이상원의 역할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확실히 이 뭐 작년에 못 뛰고 이런 어떤 울분 같은 게 다 토해내듯이 정말 좋았고 마지막에도 한번 또 골을 넣을 뻔했죠. 강원에서 좋았던 거는 저는 사실 갈레고 선수가 폼이 굉장히 좋다는 소문이 있었거든요. 근데 갈레고 선수는 그냥 갈레고였고 별로였어요. 근데 저는 김희석, 김강국이 좋았다. 이 강원의 개막전에서는 두 선수가 이제 K리그 2에 와갖고 과연 K리그 1 레벨에 맞는 선수들인가 이런 의문보도 있었고 강원이 상스로 가려면은 좀 레벨에 있는 선수가 와야 되는 거 아니냐 싶었는데 오히려 한국영 선수가 이제 부상으로 빠진 게 어떤 면에서 호재가 됐습니다. 두 선수가 워낙 많이 뛰고 특히 김희석 선수는 뭐 모든 장면에 카메라에 다 포착이 돼요. 파울하는 장면, 파울 당하는 장면, 프리킥 장면. 그러니까 두 선수가 중원을 확실히 지켜주다 보니까 이기혁 선수, 미드필더 이기혁이 센터백으로 나왔지만 수비가 불안하지 않을 수 있었다. 뭐 제주의 공격이 안 좋기도 했지만 그래서 저는 그 두 미드필더를 윤정환 감독이 굉장히 좀 플랜 하에서 잘 데려온 것으로 봤고요. 양민혁 선수는 확실히 강원을 굉장히 기대하는 준프로 선수인데 본인의 누구죠? 광주의 안혁주 두 어린 선수가 이번 라운드에서는 저는 22세 중에 가장 돋보이는 선수였다. 제주는 아주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해 보여요. 오히려 작년과 별로 큰 차이를 못 느끼는 구단 중에 하나거든요. 이 뭐 체력 훈련만 해서 그런지 공이 도는 어떤 그 정확성이나 뭐 템포나 이런 게 확실히 강원한테도 밀릴 정도더라고요. 근데 그나마 진짜 제가 키 큰 오베르단이라고 했다가 계속 그거 달리더라고 수시어가. 근데 이탈로의 그 말도 안 되는 유연성에 발리슛 하나로 겨우 비긴 거지. 사실은 강원 페이스였고 강원이 조금 더 우위를 점한 그런 경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똑같은 선수로 나서다 보면 감독이 바뀌어도 비슷한 경기력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서울과 제주의 문제가 딱 그거 같아요. 지금 뭐 헤이스, 김건웅, 뭐 임채민, 유리조나탄 이렇게 똑같이 나오다 보니까 감독이 아무리 다르게 지시를 해도 플레이는 어쩔 수 없이 좀 비슷한 면이 있다. 그래서 지금 이날 교체 출전한 뭐 탈레스라던가
아니면 이제 최영준도 이제 교체 출전했지만 최영준이 돌아오고 조금 더 이 베스트 라인업이 됐을 때 뭔가가 좀 학범스의 축구가 나오지 않을까. 약간 그렇죠. 물음표입니다, 진짜. 그렇죠. 구자철 선수도 빠졌고, 예. 네. 뭐 이 경기로 평가하기가 좀 애매하죠. 어쨌든 네네. 근데 이탈로 선수는 뭐 괜찮더라고요, 확실히. 그 이탈로 부분. 좋았어요. 예. 네, 몸이 무겁고 진짜요. 1월 달까지 공을 안 만져서 이제 뭐 제주 망했다 이런 커뮤니티 글도 봤는데 그 정도는 아니고 일단은 근데 체력 훈련을 한 만큼 이 효과는 여러분 아마 여름 이후에 그렇죠. 드러날 겁니다. 서울도 그렇고. 그러니까 초반에 약간 몸이 안 좋은 팀들은 그만큼 체력 훈련을 열심히 해서 그런 걸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강원이 많은 분들이 예상보다 전력이 좋더라라고 꼽았던 1라운드 치르고 나서 네. 꼽은 팀 중에 하나가 강원 괜찮더라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네. 사실 저는 그 김희석, 김광국, 이상원 선수가 다 어쨌든 K2에서 온 선수라 좀 K1에 대한 적응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었는데 예, 굉장히 좋은 플레이를 펼치면서 오히려 지난 시즌에 있었던 뭐 한국형 뭐 이렇게 때보다는 역동성 면에서 훨씬 더 나아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여기 카미야 선수는 좀 더 봐야죠. 이날은 후반 짧게 출전을 해서 하나 더 있죠. 대구 김천. 네. 야, 이것도 정말 인천 수원 FC전이랑 뭔가 좀 느낌이 비슷했습니다. 이게 뭐 0대0으로 끝나도 무방하고 좀 지루한 어떤 공방전이었는데 한 방으로. 근데 원두재 선수 인터뷰가 재밌더라고요. 이때도 내가 사실 세트피스 핵심인데 나를 안 막아. 등번호도 11번 좀 낯설다고. 네. 근데 둘 다 울산이 한 겁니다. 울산이 올리고 울산이 헤더로 대구의 골문을 열면서 이 한 골로 인해서 승부가 갈렸습니다. 근데 그 전에는 대구도 할 말이 있는 경기였죠. 예, 대구도 경기력이 뭐 썩 좋진 않았지만 밀어붙였어요, 대구가. 예, 바셀로스랑 에드가가 계속해서 뭔가 만들려고 했었고 실제로 위협적인 장면도 있었지만 결국 마무리가 되지 않으면서 바셀로스가 후반에 빠진 게 좀 컸어요. 네. 오히려 전반에 바셀로스가 어쨌든 그 결정적인 마무리를 못한 거는 굉장히 아쉽긴 했었지만 그래도 바셀로스가 제일 득점과는 가까운 플레이를 만들었었는데 네. 세징야는 몸이 상당히 무거워 보이더라고요. 저희가 프리뷰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경기를 뛸 수 있을까 없을까 약간 고민했던 수준인데 어쨌든 최영 감독은 그래도 세징야라고 해서 믿어봤던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바셀로스가 있었던 게 더 낫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요시노 선수, 벨톨라 선수 조합은 괜찮았던 것 같아요. 예, 그 중원 조합은 확실히 볼도 좀 차고 대구는 계속해서 예측 가능한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라는 점에서 그 부분이 시즌 내내 결국에는 세징야, 에드가, 바셀로스, 벨톨라, 고재현 여기까지가 얼마만큼 해주느냐가 결국 핵심 포인트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브라질 커드러플이죠. 어떻게 해주느냐가 좀 결국에는 대구의 성패를 또 올해도 좌우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대구 수비가 사실 연습 시합 때는 굉장히 불안했다는 얘기가 많았는데 대구 다 같았어요. K리그에서는 대구 3백이면 돼요. 잘 못 들어. 과거의 803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일단은 대구가 이날 정치인 선수가 빨리 데리고 오고 싶었을 것 같아요. 정치인 선수처럼 돌파형이 지금 많지 않다 보니까 지금 이근호 선수도 은퇴를 했고 정치인 선수가 빨리 전역하기를 바랐지 않았을까 싶은 그런 경기였고요. 김천 좀 어떻게 보셨어요? 3월 딸깍은 아니야. 게이지가 안 쳤어. 근데 저 말이 좀 맞는 것 같아요. 오히려 딸깍을 당했네. 그러니까요. 김천은 전체적으로 좀 아직 완성도가 좀 떨어지는 느낌을 좀 전체적으로 받았습니다. 이 버티는 거는 어느 정도 역시 선수 네임밸류들이 있으니까 버티는 건 했었는데 역시 만들어가는 과정이나 이런 것들은 훈련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아서 신병들이 좀 들어오고 이 선수들이 같이 이제 뭐 김대현 선수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정상적으로 가세했을 경우에 이제 진짜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확실히 버티는 힘, 무너지지 않은 힘을 가질 정도의 선수단 구성은 되고 있어서 누구죠? 김진규 선수도 들어오고 이렇게 되면 이제 진짜 축구를 볼 수 있겠죠. 야, 이 백업 보십시오. 지금 안 뛴 선수가 박수일, 박승욱입니다. 그러니까 김봉수 선수가 이날 여러 차례 실수가 나왔거든요. 이걸 보면 확실히 군 훈련 받고 나서 경기를 뛴다는 게 상당히 어렵다라는 걸 좀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뭐 포항 팬들은 희망을 가진 게 이제 강현무 선수가 그래도 초반부터 아주 좋은 모습 보여갖고 뭐 황인재 선수도 있긴 하지만 이제 강현무 선수가 돌아온다면 포항 골키퍼 뎁스는 정말 K리그 최고 수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정정용 감독도 첫 경기를 K리그 1 데뷔전 승리 김은중 감독과 함께 감독 교체한 팀들이 확실히 좀 1라운드에 효과를 봤습니다. 얘기했던 K2도 그래요. K2 거의 다 감독 교체한 팀이 지금 다 승리했더라고요. 지금 충남 아산 빼놓고. 근데 감독 교체를 보는 것도 1라운드의 묘미였던 것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뭐 전체적으로 무승부가 좀 있었죠. 저희 예측은 뭐 따로 얘기 안 해도 다 아실 것 같고. 저희 예측은 뭐 기대하시지 마시고 상인들 하나 맞췄다고 양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2개 맞춘 것 같은데 일단 2라운드 때 보시죠.